오늘은 드라마 수리남의 모티브가 된 실제 인물 조봉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봉행 사건은 2011년 6월 언론에 공개되었죠. 대부분의 헤드라인은 한국 출신 범죄왕, 범죄인 인도로 구속 기소였습니다. 드라마 수리남의 큰 맥락은 실화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한 법이죠. 영상에서 조봉행이 다룬 불법적인 약물은 전부 약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약이라고 하면 불법적이고 안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조봉행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조봉행은 1980년대 선박냉동 기사로 일했습니다. 선박냉동 기사로 일하던 시절 일 때문에 8년간 수리남에 머무르게 되었죠. 8년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훨씬 짧은 시간인 군대도 있다 보면 속사정을 훤히 알게 되는데 조봉행은 수리남의 내부 사정에 밝을 수밖에 없었죠. 한국에 돌아온 조봉행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듯 싶었으나 1994년 투자 사기 사건이 조봉행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게 됩니다. 조봉행은 빌라를 짓는다고 하며 10억 원의 투자를 받아서는 사기를 친 것이죠. 94년대에 10억이면 지금보다 훨씬 큰 돈입니다. 사기를 친 조봉행은 수배에 오르게 되죠. 경찰에게 잡히면 꼼짝없이 감옥에 가게 되는 상황에서 조봉행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자수를 할지 계속 도망을 다닐지 말이죠. 백도 학연 지연도 없었던 조봉행은 도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도망 다니는 게 아닌 수리남으로 도망치는 것을 선택하죠. 남아메리카의 작은 나라이자 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맺어지지 않은 나라, 게다가 현지 사정까지 훤히 알고 있었기에 수리남은 조봉행이 도피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1995년 조봉행은 수리남 국적을 취득하고 생선 가공 공장을 차리죠. 드라마 속에서는 하정우가 생선 가공 공장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조봉행이 생선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업이 그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죠. 생선 공장에서는 수익이 딱히 나지 않았거든요. 사실 이때 조봉행의 주 수익원은 면세유 밀매였습니다. 회사에는 세금 없이 기름이 제공되었거든요. 이것만으로도 돈을 꽤 벌었을 텐데 조봉행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인과 같이 미립국이 필요한 사람을 공장에 취직시켜 미국과 유럽으로 미립국 시켜주는 사업도 했죠.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립국 사업으로도 돈을 짭짤하게 법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면세우와 미립국 사업은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단속도 강화되고 유가 상승으로 인해 수입도 줄어든 것입니다. 결국 이때부터 조봉행은 약에 손을 대죠. 작은 나라 건너면 모두 아는 곳에서 약 장사를 하려면 로비가 필요했습니다. 조봉행은 권력층에 로비를 하기 시작했죠. 조봉행이 대단했던 건지 결국 수리남의 대통령 데시 바우테르서와도 알고 지내게 됩니다. 대통령이 뒤를 봐주는 조봉행의 사업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대통령은 물론 고위 관료와 정치인, 군의 수뇌부까지 연결된 조봉행은 권력층에 로비하던 단계를 지나 자신도 권력층이 되었죠. 사실 돈이 곧 권력이니까요. 그러다 조봉행의 사업이 몇십 배 커질 만한 단체와 만나게 됩니다. 바로 남미 최대의 약 카르텔, 칼리 카르텔이었죠. 칼리 카르텔은 미국 DEA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범죄 조직 중 하나로 선정한 조직이기도 합니다. 90년대 중반 칼리 카르텔의 규모는 수십억 달러의 기업 수준이었죠. 칼리 카르텔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하게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칼리 카르텔과 손을 잡은 조봉행은 유럽에 약을 밀수하며 엄청난 부를 쌓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 운반책으로 쓴 방법이 악랄합니다. 드라마에서는 신도들이 운반책으로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일명 지게꾼이라고 불리는 수리남 동포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사용했죠. 1인당 반입 제한이 붙어있는 보석 원석을 운반해주면 400에서 500만원 정도 되는 큰돈을 주겠다는 고액 알바로 포장해 일을 시켰습니다. 뒷돈으로 매수한 수리남의 공직자를 통해 한국인 여행자 정보도 미리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보석파기란 더 쉬웠죠. 여행 혹은 사업 때문에 수리남에 오는 사람들은 물론 형편이 어려운 주부나 학생들도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물론 보석 안에는 약이 들어있었고요. 약을 운반하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되거나 구금되었죠. 조봉행은 당연히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전도연 주연의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은 30대 주부가 조봉행의 운반책으로 쓰이다가 영문도 모른 채 프랑스령의 마르티니 그 교도소에서 2년간 복역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이죠. 조봉행의 사업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2005년 인터폴 수배자 명단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미국의 DEA와 한국의 국정원은 조봉행이 수리남에 실존하는 인물이며 약을 밀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체포할 계획을 하죠. 특히 국정원의 경우 조봉행이 한국으로 사업을 넓히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더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죠. 수리남에는 한국 대사관도 없고 이미 뒷돈을 받고 커넥션이 생긴 수리남 정부에서도 협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 군인, 권력자 모두 조봉행의 편에 서 있었죠. 그런데 이때 조봉행 때문에 큰 손해를 본 인물인 K씨가 등장하게 됩니다. 국정원은 민간인인 K씨에게 부탁하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작전이지만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K씨는 고민을 하다 승낙을 하게 됩니다. 국정원과 DEA의 작전은 K씨를 약거래 브로커로 위장시키는 것이었죠.
있죠. 재미교포 약장수와 조봉행의 브로커 역할을 맡게 된 K씨는 조봉행에게 접근해 대박거래라며 조봉행을 유혹합니다. 의심 많은 조봉행은 아니 사실 저라도 의심할 것 같은데 K씨를 감시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죠. K씨는 특정 시간에만 국정원과 연락을 하며 위태로운 생활을 해나갑니다. 일이 순탄하게 풀리는가 싶었지만 사건이 터지고 말죠. 조봉행의 한국인 부하 한 명이 K씨의 정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때 K씨는 기지를 발휘하죠. 너도 한국에 가족이 있을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이냐, 그러지 말고 나와 손을 잡자. 조봉행의 부하 A씨는 고민을 하다 K씨와 손을 잡기로 하죠. K씨는 부하 A씨를 국정원과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벌써부터 뭔가 쎄하죠. 3일 뒤 조봉행의 부하 A씨는 배신을 했고 결국 K씨는 죽을 위기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K씨가 죽었다면 드라마가 나오지 않았겠죠. K씨는 A에게 장난친 것 가지고 이러는 거냐, 그래 나를 못 믿겠으면 마음대로 하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조봉행의 입장에서 K씨를 지금 죽인다면 큰 거래처를 잇는 셈이었죠. 결국 K씨는 살아남습니다. 시간은 흘러 2008년 조봉행의 건거를 위해 DEA와 국정원은 마지막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K씨는 내가 거래할 물건을 직접 봐야겠다는 명목으로 조봉행의 창고를 방문하죠. 창고에는 1조 원치의 약이 쌓여 있었습니다. K씨는 창고의 위치를 파악해 국정원에게 공격을 요청했지만 국정원과 DEA는 거부했죠. 앞에서 말했듯이 칼리카르텔은 엄청 큰 범죄 조직입니다. 수리남 정부에게도 비호를 받고 있는 조봉행을 수리남 현지에서 공격했다가는 사실상 범죄 조직과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데 리스크가 너무 큰 것이죠. 마지막 작전이 실패로 끝난 뒤 K씨는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작전이 끝났는데 위험하게 계속 수리남에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작전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봉행은 1조 원가량의 약을 팔아야 했고 돈이 필요했죠. K씨라는 거래처가 아니면 딱히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는 어둠의 세계에서 오랫동안 같이 산 K씨는 그나마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K씨는 수리남 밖으로 나오지 않겠다는 조봉행을 1년간 어르고 달랬습니다. 이러면 거래를 못한다라는 말로 말이죠. 여기서부터는 K씨가 언론과 직접 인터뷰한 부분이 있습니다. 끝까지 나오지 않으려 하던 조봉행은 끈질긴 설득 끝에 움직이기 시작했고 2009년 7월 23일 오후 5시 브라질 상파울로 국제공항에서 만나기로 하죠. 그런데 5시가 훌쩍 지났음에도 조봉행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탑승자 명단에도 조봉행의 이름은 없었죠. 브라질 경찰들은 철수하자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거래에서 당일 약속을 파토내는 것은 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K씨가 전화를 드더니 조봉행과 통화를 합니다. K씨는 조봉행이 일정에 차질이 생겨 늦는다고 한다, 조금만 기다리자라고 하죠. 재밌는 것은 이게 거짓말이었다는 점입니다. K씨가 브라질 경찰이 철수하지 못하도록 한 연극이었죠. 2시간가량 시간이 지나 조봉행 일행은 공항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조봉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브라질은 범죄인 인도가 가능한 나라였기 때문에 조봉행은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았죠. 재판 결과는 징역 10년에 벌금 1억, 뭔가 시원하지 않은 결과이긴 합니다. 현재 조봉행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해남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다 2016년 4월 19일 광주시 대학병원에서 사망했죠. 드라마 수리남의 모티브가 된 조봉행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수리남 드라마 엄청 재밌더라고요. 추천합니다.